가장 소수만을 딱 정하고 나머지는 다 끌어안겠다. 이게 이제 그러게요. 그 제일성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. 그 사도세자와 관련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했나요? 영조가 한 건데, 야, 저 손자가 되더니 말이야,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. 에이, 모르겠다.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초기에 많은 반란이 일어난 그 유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약간 이 정치가 종조와 달리 형제는 약간 다르게 졌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얘기 해주세요. 나는 근데 왜냐면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제가 있더라고요. 실록을 보면서 내가 종조라면 어떻게 했을까 음.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정족들이잖아요. 다 아버지를 위했던 진짜.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아전부터 그 대신까지 그 속에서 내가 또 약속도 했으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에게 쏙 빼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. 선임금의 뜻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버지 말을 아예 않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죄를 받았으니 아버지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정적 다 쓸어버리겠어. 그 이제 좀 지나친 낮은 거죠. 거죠. 광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 것은 이제 부족한 것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조는 선언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중용의 방법을 취했다고 봐요. 만약에 정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이른바 시파들이 보았을 때 제 또 하나의 노론의 꼭두각시구나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망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노론들이 볼 때는 우리 꼭두각시로 생각했을 건데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선언을 하되 그러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그 양쪽의 길을 마음을 모으려 했던 게 즉위제일성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근데 오히려 그게 맞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오히려 하지 않고 보였어요. 그게 제가 볼 때 역시 정조가 세종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거다. 왜냐하면 세종 정치가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평온하지 않은 게 조금 뒤에 제가 세종실록 한 6번 저도 읽었는데 보면 점점 읽을수록 네. 그때 유정현을 변함없이 대하는 걸 보는 다른 신하들이 뭘까? 네. 아주 어지간한 악만 없으면 이 정부에서 살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이 실록 보는 재미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처음에 볼 때하고 다른 게 실록을 잘 보고 있으면 그 밑에 그게 읽히는데 정조가 좀 더 세종만큼 했더라면 저는 사실 보복해야 된다고 봐요. 보복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성공적으로 해서 그 나라 일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어느 순간에 투항받을 사람 최대한 받고 그걸 최소화한 다음에 죽이는 거는 뭐 별개 문제를 이 조정에서는 쫓아야죠. 그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말이 화를 일으키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정조가 보복을 해요. 하죠. 그거 한다고. 제가 항상 정권 바뀌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정조는 세 카테고리로 나누죠. 아까 지그시에서 나오면 가장 꼭 제거해야 할 대상.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반대하고 그렇죠. 역적을 꾸민 애들은 확실히 죽이겠다고 말합니다. 정조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체계적인 것 같아요. 분류를 맞습니다. 잘 그 다음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된 사람들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. 그 다음에 영조 때부터 추진되었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적으로 포용하겠다. 이렇게 딱 가장 소수만을 딱 정하고 나머지는 다 끌어안겠다. 이게 이제 즉위제일성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실록을 보면서 내가 종조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정족들이잖아요. 아버지를 위했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아전부터 그 대신까지 그 속에서 내가 또 약속도 했으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에게 쏙 빼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. 선임금의 뜻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버지 말을 아예 않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죄를 받았으니 아버지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정적 다 쓸어버리겠어. 그 이제 좀 낮은 거죠. 광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 것은 이제 부족한 것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조는 선언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
저는 그 중용의 방법을 취했다고 봐요. 만약에 정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불쌍하게 여기는 이른바 시파들이 보았을 때, 제 또 하나의 노론의 꼭두각시구나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망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노론들이 볼 때는 우리 꼭두각시로 생각했을 건데,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선언을 하되 그러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그 양쪽의 길을 마음을 모으려 했던 게 즉위제일성 아니에요. 정조가 그런 말을 해요.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진정한 반역은 없었다. 대부분이 그냥 편당을 짓거나 이제 그 쟁탈, 붕당 간의 쟁탈이었지. 정말 그 왕조 전체를 뒤집으려는 그렇죠. 그런 반역은 없었다라고 정조가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정조가 아까 물론 지도자로서의 학자 측면이 필요 조건에 불과하지만 무릎 칠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럼요. 아니 저도 통찰력 있는 말들이 대단하죠. 네, 머리는 내가 볼 때 인정했잖아요. 그래서 선조하고 이 정조의 이 IQ는 대단한 것 같아요, 그죠? 네. 그 질문 던지는 거. 근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. 제가 요즘에 참 그런 걸 주목하는데,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병통은 고루함이다.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또 완전히 그냥 판을 깨는, 벽을 깨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나한테 이로운 거 이것만 생각을 하지. 그렇죠. 전체를 넘어서는 걸 못 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.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는 공적인 관심사거든요. 그래서 그거의 다양성을 열어가지고 공유하자는 게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.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반대예요. 조정에서 나한테 지금 얘기하신 딱 그거예요, 그죠? 네. 요즘에 나한테 유리한 거 없나? 그것만 보고 그것만 빼먹으려고 맞습니다.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약한 게 아닌가.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조가 이미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네요. 자, 근데 이게 사도세자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, 그 사도세자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런대로 처리는 잘 한 거죠. 보실 때. 정조는 그게 정조 전반부의 가장 성공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.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.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하나. 그걸 1단계, 2단계, 3단계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아버지 명예 회복시키고 동시에 명예 회복시키면서 소원화성이라는 어떤 효의 도시라고 그러는데, 효원 도시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장용영이라는 또 친위 부대를 양성을 하고,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성공시키는 거가 제가 그 주목했던 것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. 할아버지가 이렇게 폐서인했고 서울시립대 뒤에다가 묻었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도 다 반대했을 것이고, 그래서 또 명예회복을 더더욱 그런데 그걸 결론을 보면 실력 보면 모두 다 찬성하고 그걸 나서서 일을 해요. 신하들이. 노론 신하까지도. 그렇죠. 그때가 아마 제일 이렇게 좀 정조가 좋았던 때가 아닌가. 실록으로 볼 때 왜 정자냐? 예. 그것은 그 문체반 연결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정학으로 사학을 바로잡으려 한 임금이었다. 이게 이제 그 정자를 붙이는 중요한 해석이고 그 내용이고. 저는 약간 좀 하나 다르게 해석하는데, 이 정자를 보면 한일변의 그칠지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렇네. 정조가 잘한 거, 수원화성 같은 거 보면 가다가 반대가 나오면 잠깐 멈춰요. 그리고 물어봐요. 반대한 사람들, 지지한 사람들.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나갔더니 예전보다 훨씬 빨리 앞당기는. 그러니까 한 번 멈춰서서 의견을 듣고 나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잘한 사례이고, 그러지 않고 그냥 외척무제처럼 밀어붙였을 때는 되게 실패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 멈춤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멋지게 해석하셨어요.